노스다코타, 와이오밍 하원이 비트코인에 관한 준비금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런 내용들 보여줬고, 미국 내 15개 주가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도입 시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원 투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투표 결과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하원 다음에 하원이 통과돼야 상원으로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부결이 됐고, 근데 이게 또 시장의 반응이 조금 되기는 했었죠. 투심 자체를 끌어내리는데 요인이 되긴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유타주에서 하원 통과가 된 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비축자산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나온 거죠. 비트코인 주정부 예산으로 매집하는 이제 법안이 미국 유타주 하원에서 6일 현지 시간으로 통과가 됐고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으로 불리는 HB 230이라는 이 법안이 하원에서 3차 독회를 마치고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원까지 통과가 되면은 최초의 전략 비축자산으로 비트코인 채택이 될 것 같아요. 지난달 21일 조던 토이시어 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고요. 주정부의 공공자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으로 넘어간 HB 230은 상원의 투표를 거쳐서 주지사의 서명 이후에 최종적으로 발효가 되는데요. 일단 제가 예전에 앞서서도 유타주에서 아마 가장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유타주는 이런 법이 발의되고 그게 이제 집행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신속했고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이 좀 빠르게 통과가 됐던 그런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유타주에서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원 투표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하원 투표,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을 좀 넘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 이후의 또 흐름들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매집을 검토하는 주정부, 그러니까 주차원의 정부는 지금까지는 총 15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타, 펜실베니아, 텍사스, 노스다코타, 뉴햄프셔, 사우스다코타, 그리고 엘라메바,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매사추세츠, 오하이오, 그리고 일리노이랑 매사추세츠주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15개 주들이 지금 다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이고 아직 통과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주만 통과가 돼도 시장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유타주에서 하원 통과가 됐고 이제 추가 내용은 계속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제 주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할지의 여부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같이 내용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시장을 수급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굴자들의 대규모 매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2,100만 개만 발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90% 이상이 발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채굴자들의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다,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진다, 이런 상관관계들도 있었고, 채굴자들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대규모의 매도 압력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발행량도 이제 너무나 많아졌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현재는 이제 많이 유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대비해서는 채굴자들의 동향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채굴자 지표는 항상 좀 눈여겨서 보면 좋은 지표인 것 같아요. 크립토 컨테 저자인 다크버스트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극도로 낮아지는 수익 기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채굴자들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채굴을 하는 거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잖아요. 전기료도 내야 되고 그런 하드웨어 사용량, 하드웨어를 이제 구입할 때 냈던 그 금액들도 있고, 그다음에 채굴을 하기 위한 장소비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충당을 하면서 채굴을 하는 건데, 이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극도로 낮아지는 시기가 오면은 채굴자들도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채굴자들은 이제 채굴했던 물량의 일부를 어쨌든 이제 유지는 해야 되니까 매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4월 4차 반감기 영향으로 채굴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해시레이트도 증가하고 채굴 경쟁이 심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채굴 경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채굴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통의 반감기를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채굴을 할 때 똑같은 전기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채굴을 했을 때 보상이 줄어드는 게 반감기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이 채굴이라고 하는 거는 뽑기 같은 거예요. 이거를 정말 많이 굴린다라고 해서 돌린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만큼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확률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우리가 주사위 돌리듯이 주사위를 돌려서 1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 주사위를 많이 돌릴수록 1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거를 일정한 시간을 돌렸을 때 채굴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일정한 시간을 돌려도 혹은 이제 이거보다 적은 시간을 굴려도 누군가는 채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뽑기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건 기술적인 면이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채굴을 경쟁한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채굴 경쟁이 최근에 더 심화가 된 겁니다. 해스레이트도 증가를 하고 채굴 난이도도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누구도 채굴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채굴 난이도가 높으면은 여러 이제 회사나 여러 개인들이 이제 채굴에 뛰어든다고 해도, 그리고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점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이 줄였는데 채굴을 하는 비용은 또 올라갑니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정말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비에 드는 비용도 많아지고 들이는 시간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채굴자들이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어떤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을 이제는 뛰어넘기가 힘들 그런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 있는 그런 가격대에 비트코인이 왔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보유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보내는 비트코인 물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한 추가 매도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요, 채굴자들 매도세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중기적으로 가격 반등이 발생했었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채굴자들의 매도가 투자자들한테는 매수의 기회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차트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채굴자들이 지금 이제 물량으로 거래소에 물량을 보내는 모습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매도량들이 포착이 됐었을 때 보시면은 가격은 장기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토대로 이제 채굴 난이도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해시리본 차트라고 하는 그 온체인 지표도 예전에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이제 수익성 악화로 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패턴을 봤을 때는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던 적이 많았다라는 표현도 같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채굴자 매도 동향을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굴자들의 지표도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는 지표들이라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온체인 지표도 볼게요.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4년간 해스레이트가 5배 이상 커졌지만 가격은 따라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컨트 대표가 비트코인의 자금의 그릇이며 본질적인 가치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남기면서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이라는 그릇의 가치는 5배로 커졌지만 가격은 겨우 2배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 거물이라면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그릇부터 키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강세를 여전히 전망했습니다. 해스레이트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수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는 설명인데요. 이 해스레이트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동원된 연산력의 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해시레이트는 이제 해시레이트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거는 그만큼 이제 채굴을 하는데 많은 네트워크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우상향 패턴을 보여줘 오고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이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작아지고 있지만. 근데 보통 이 해시레이트 차트랑 그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는 커플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시레이트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봤을 때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상반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답을 내리기가 좀 힘든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채굴자 매도량이 계속 증가하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해스레이트 차트를 비트코인이 따라가느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미국의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현물 ETF 접수를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19B4라고 하는 심사 요청서 접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냈고요. 제임스 시파크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SEC가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현물 ETF 서류 접수를 확인했다라고 했고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 그레이스케일이 이전에 이거를 철회하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SEC가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거를. 그래서 접수를 다시 확인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행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 측에서 한번 이렇게 반려를 하고 그걸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다시금 신청을 한 거는 뭔가 이 솔라나 ETF 쪽에 관한 진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 계속 우리가 팔로우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솔라나 참고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200 아래로 거래가 지금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과의 상관관계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소식 어느덧 전해드릴 때가 됐는데요.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30만 개 이더리움 유출 현상이 나왔는데 이게 강세 신호로 좀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더리움이 2,600달러 선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크립토컨트에 따르면은 파생상품 거래소의 순 유출의 규모가 마이너스 30만 이더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8억 1,720만 달러 규모고요. 2023년 달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인출한다라는 것은 매도 압력을 감소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레버리지의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이더리움을 콜드 스토리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에서 이더리움을 이제 꺼내서 파생상품 거래하는데 꺼내서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그냥 보관형 지갑에 이제 넣는 거죠.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는 전략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즉각적인 매도 가능한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이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매도 압력이 감소한다라는 건 매도 압력이 감소한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무조건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더리움에서 여기서 매수가 몰리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의 대금 유출은 이제 일반적으로 강세 신호로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비관론이 많은데요. 유일하게 또 낙관론이 있었던 그런 이제 기사여서 오늘 같이 한번 좀 마지막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